지금 들으시는 소리는 팟빵의 광고하고 대박나는 소리입니다. 청취자는 건너뛰고 광고주만 혼자 듣는 올드한 광고는 이제 그만. 광고주 여러분, 이제 스킵하는 광고가 아닌 소비자가 정확히 청취한 광고만큼 지불하세요. 대한민국 유일 유효 청취 보장 광고 팟빵 광고. 전화 026903-9261이나 이메일 에드골뱅이팟빵닷컴으로 문의주세요. 오늘 방송 중 나오게 될 거친 표현과 인신 공격성 발언은 모두 설정이며 사전 양해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영진 최욱의 불금쇼 시즌 2. 정영진 최욱의 불금쇼 시즌 2. 네, 안녕하세요. 정영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욱입니다. 네. 지난 방송에 이제 안보 관련한 컨텐츠로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망했어요. 네. 날아지키려다가 하지 말자고 했잖아. 불금쇼 날아갔습니다. 네. 아무튼 사드는 도움이 안 됩니다. 아유,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참, 아무튼 네. 불금쇼 완전 망했고요. 그 많은 분들이요, 요즘 네. 이제 새롭게 불금쇼에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러면서 시즌2를 듣다 보면 욕심이 생기거든요. 시즌1은 어땠을까? 그분들이 사실 제일 부러운 분들이에요. 그렇죠. 들을 게 있다는 거. 다 들은 분들은 제일 부러워합니다. 그런 분들. 맞습니다. 네. 그 시즌 1을 또 어디서 들어야 되나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죠. 어디서 듣죠? 팟빵 맘마이스에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맘마이스라고 지금 저희가 또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거 한 20개 정도 이렇게 에피소드 뒤로 쭉 넘기시다 보면 불금쇼가 바로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난주에 맘마이스의 그 김재동 씨가 게스트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네. 최욱과 김재동의 만남 설레고 기대가 된다. 그렇죠, 그렇죠. 이거 대결 구도로 보는 분도 좀 계셨고.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거기서 승리를 최종적으로 거뒀죠? 제가요? 아무것도 아니라며. 최욱 씨. 팩트로 가야죠. 그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저는 최욱 씨가 압도적으로 승리했다고 봅니다. 제가요? 너무 웃겼잖아. 아, 그래요? 아유, 김재동 씨 뭘 웃겨. 에이, 근데 저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네네. 김재동 씨의 내공은 저보다 한 100배 이상. 내공이. 예, 전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웃음의 강도는 내가 낫지. 내가 더 웃기지. 맞습니다. 맞습니까? 저는 그 김재동 씨가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네.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어떤 단어 하나 쓰는데도 어마어마하게 신경을 쓴다는 느낌이 맞아요. 있었어요. 네. 그게 물론 뭐 정말 누구에게도 상처 주지 않을 만한 정말 대단한 힘이긴 한데, 네. 너무 그렇게 신경 쓰다 보니까 너무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좀 웃기는 조금 하여튼 저는 쉽지 않더라고요. 네. 아니 우리 네. 객관적으로 네네. 정영 씨 입장에서 김재동과 최욱 누가 더 웃음을 잘 만들어냅니까? 저는 김재동 씨가 웃긴 사람인지 몰랐어요. 형은 내가 안고 간다. 김재동 씨는 웃긴지는 모르겠고 최욱 씨의 농담에 오로지 터집니다. 끝까지 데리고 갈 거예요? 너무 행복합니다. 네. 최근에 또 뭐 하는 것 같은데. 나를 데리고 다녀. 지금 저 트루밥쇼에 티오가 하나가 났습니다. 아, 그래요? 네. 현지엽 씨가 자리 뵀구나. 감독으로 가면서 티오 났거든요. 네, 정영진 씨. 네. 전화번호 그대로죠? 네, 전화 한번 갈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이고. 확실히 그 김재웅 씨 인기는 대단하더라고요. 진짜 사람 그렇게 많이 있나 처음 봤어요. 네, 막 돌아가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자리가 없어서. 맞아요. 네. 다음 주엔 또 누구 오시는지 하여튼 궁금하긴 한데. 다음 주에 김호준 씨 옵니다. 그래요? 네. 불금쇼 만나지. 불금쇼 PR 해야 되는데. 네. 지금 뭐 쓸데없는 얘기를 했네요. 네. 자, 하여튼 불금쇼 만만해서 많이들 사랑해 주시고. 자, 그럼 오늘 순서 또 들어가 봐야죠. 오늘은 이제 그 이명박근혜 정권. 네. 마지막 갈무리. 우리가 또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총정리하면서 네. 이제 우리의 본분으로 돌아갑니다. 혹시라도 오늘 정치 얘기한다고 또 바로 끄는 분들 계실 수 있어서 우리 게스트들을 먼저 좀 얘기를 해주면
계속 듣지 않을까요? 오윤회 나옵니다. 오윤회. 예, 오윤회 나와요. 네, 아시죠? 네, 오윤회가 나옵니다. 네, 오윤회 나오고요. 네. 박지훈 변호사 됐어. 나옵니다. 네, 됐습니다. 아주 편안하게 들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정치 얘기지만 오윤회와 박지훈이 나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순서 네.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오빠, 오늘 우리 가족들 다 여행 가가지고 나 오늘 집에 안 들어가도 되는데? 그래? 큰일 났네. 집에 호레비 냄새 나는데. 그냥 너네 집으로 가면 안 돼? 미쳤어? 각자 집으로 가든가. 아니. 가자, 우리 집. 이 썩은 먼지 왜 이렇게 많아? 토할 것 같아. 나 갈래. 간만에 한번 하나 했더니. 이제 더 이상 여자친구의 기습 방문 찬스를 놓치지 마세요. 위닉스 공기청정기 타워 Q300S가 있습니다. 요즘에 뭐 미세먼지 난리잖아요. 네. 정말 딱 맞춰서 오셨네요. 그렇습니다. 나 이거 진짜 필요했거든요. 지금 비염 때문에 난립니다. 뭐 많은 분들이 지금 고생하고 계신데 위닉스 타워 Q300S가 이번에 새로 출시가 된 겁니다. 네, 야, 이거 집에 안 놔두면은 집에 돌아가는군요, 여자들도. 아무리 급해도. 야, 오윤혜. 야, 그렇게 하고 싶은데 돌아가네. 냄새가 중요하죠? 중요하죠. 쟤는 안 중요한 다 할 것 같은데. Q300S 전 안 써봤는데 좋습니까? 요게 공기청정 당연히 잘 되고 네. 요게 이제 그 JBL 스피커 있잖아요. 네. 블루투스 스피커가 달려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걸로 그냥 음악도 틀어놓으면 되는 거예요. 와. 무드 잡기도 아주 좋은 여자친구를 위한 공기청정기입니다. 네. 네. 11번가에서만 독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옆집 문재인 1번가에서는 안 팝니다. 네. 반드시 11번가에서 구매하세요. 네, 영원할 것만 같았던 이명박근혜 정권이 이제 끝나기 직전 아닙니까? 그래요? 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도 좀 하고, 갈무리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럴 만한 영향이 될까 모르겠네요. 대체로 그렇게 또 봐주는 것 같아요. 우리를? 네. 알겠습니다. 오늘을 끝으로, 네. 이제 우리도 정치와는 결별합니다. 네. 이제 우리는 웃음에 네. 올인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루통령으로 좀 돌아와요. 완전 돌아갑니다. 언제까지 대통령 얘기할 겁니까? 맞습니다. 예. 이제 오늘이 그 마지막 피날레. 시간입니다. 예. 자, 오늘 해서 불금쇼가 낳은 네. 가장 가벼운 두 남녀가 있지 않습니까? 두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젊은 이봉규. 자, 장제원 의원의 유권자 버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종편의 치어리더 박지훈이. 안녕하십니까. 박지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도 뺐어요, 이제. 박지훈이, 네. 장제원의 유권자분은 뭐지? 아니, 그저 장제원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그런 캐릭터 아닙니까? 친하긴 친한 장제원하고, 네. 그건 아니에요. 이번에 그 바른정당 탈당 사태 보면서 솔직하게 유승민한테 감정이 좀 이입이 됐습니까? 아니면 장제원 쪽에 이입이 됐습니까? 왜 그러는데? 솔직히 나도 좀 그랬을 것 같긴 한데. 맞죠? 근데 네.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또 낙동강 오래 돼버렸어요. 어디도 못 가고 저리도 못 가고 그러니까. 받아주지도 않고. 네. 근데 박지훈이는 자리 잡았잖아요. 저는 유권자들은 괜찮아요. 유권자는 괜찮아, 맞아. 유권자는 괜찮아. 네, 그건 맞습니다. 나 오늘 찍고 왔어요. 사전투표 생각하는 사람 찍고 왔어요. 생각하는 사람? 이 작가랑 같이 찍고 왔어요. 예. 그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예. 마치 1번처럼 하면서. 저는 얘기는 안 합니다. 예. 얘기는 안 합니다. 홍준표의 아니에요. 얘기는 안 냄새가 합니다. 좀 나는데. 아닙니다. 예. 절대 아닙니다. 예. 사실 그거를 네. 바꾼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네. 이거는 머리가 가는 게 아니라 손이 갈 수 있어. 맞아.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박 변호사님도 아니. 저는 이렇게 보면 돼요. 가장 지극히 중도라고 보면 돼요. 지극히 중도. 그게 홍준표 아닙니까? 홍준표는 지금 아니죠. 제가 어느 지역이라고는 말씀드리지 않습니다만 얼마 전에 지방에 가서 택시를 좀 탈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좀 변했을까 하고 좀 물어봤습니다. 기사님한테. 슬쩍. 이번에 누가 돼요? 될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사투리를 좀 써가면서. 그랬더니 그분이 이게 뭐 나라가 웃으시는 거예요. 울산 갔다 왔네. 이 나라가 이거 이제 뭐 제대로 된 나라 돼야지.
홍준표 나는 최근에 택시 탔는데 내가 사투리 쓰니까 막 얘기하다가 1번부터 다 씹어요. 아저씨가 기사님이 한참 씹더만 홍준표도 씹어요. 이 아저씨 이상하다 싶어. 나중에 찍을 게 없는데. 조원진이가 돼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 갑자기 1번부터 5번까지 씹더만 조원진이래. 이야 이거 참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요. 참. 네. 빨리 동네 소개해 그래요. 주세요. 빨리. 네. 네. 자, 오늘 그리고 또 네. 사전 투표하신 여성분이시죠? 그렇습니다. 이분은 네. 뒤늦게 정계 입문해가지고 네. 페이스북 정말 열심히 합니다. 네. 오윤의 양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가수 오윤혜입니다. 네. 근데 우리가 대선 다루는데 오윤혜님 그러니까. 부르는 게 적절했을까? 아, 그럼요. 아, 그래요? 네. 전 들어오자마자 변호사님이라고 하셔서 이 사람들이 나를 오빠랑 이혼시키려고 하는 전 이혼 그런 얘기인 줄 알고 약간 겁먹었어요. 그리고 왜 막 부르노? 막 부르노. 아니요 그게 아니고 레벨을 맞게 불러줘야지. 그래도 김성수 정도는 불러줘야지. 김성수 지금 거의 똑같아 쓰러져 됐어요, 있어요. 거기 지금. 하다못해 배종찬 형이라도 좀 부르든가. 정찬이요? 참 이거. 네. 아. 오윤혜 씨는 오늘 저 투표하고 왔죠? 네, 사전 투표했습니다. 네. 어떤 후보를 뽑았나요? 그러니까 이름은 얘기하지 않으셔도 되고 네. 어떤 후보? 저는 굉장히 외모지상주의라서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모지상주의? 네네네. 15번? 에? 15번? 15분 멀끔하던데. 15분 트렌디하게 생겼던 그 후보? 시험 나시고 아주 트렌디해. 왜 그러세요, 저한테?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얼굴을 보고 뽑았습니다. 네. 네. 아 솔직히 뭘 이렇게 좀 저는 그 집중해서 사람이 정치적인 행보를 봤죠, 그동안에. 뭐 토론이나 이런 거는 사실 지금까지 나왔던 그 네 후보 모두 다 좀 저는 실망스러웠거든요. 네 후보? 다섯. 5명. 5명인가? 이런 사람하고 지금 말하고? 황태수를 불러달라 하든가. 홍준표는 그냥 없는 걸로 치는 거예요. 5명. 네. 아무튼 그 토론을 몇 번 봤는데. 한 명은 사회자인 줄 알았구나. 좀 실망스럽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서로 그냥 까기만 하고 자기 공약 없이. 그럼 거기서 까야지 덕담합니까? 거기서? 아니 자기 공약을 어필해야지 자꾸 네거티브만 하니까 서로 변명하다가 시간 다 가잖아요. 토론에서는 누가 제일 잘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토론은 유승민 후보와 유승민? 심상정 후보가 아무래도 여자는 좀 말빨이 세잖아요. 그러니까 좀 세다고요? 언어 구사력이 좀 뛰어나니까 좀 그랬고 나머지 후보들은 네. 좀 제가 지지하는 후보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네. 좀 안타깝더라고요. 아니 안타깝다고 한 거 보니까 너 문재인 찍었구나. 이게 좀 보면 심상정하고 유승민이 잘해 보이는데 네. 그 사람들은 공격을 안 당했어요. 공격만 했을 뿐이에요. 공격 당한 사람 3사람이에요. 1번, 2번, 3번이 당했는데 문재인 후보는 잘 막았고 일반적으로 선방했고 홍준표가 못했다고 우리가 일반 느끼는데 보수층에서는 상당히 카타르시스를 느꼈거든요. 아니 근데 문재인 후보가 잘 막았어요? 잘 막았다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나는 잘 막은지 모르겠는데. 아니 근데 심상정과 유승민 두 사람을 잘했다고 평가할 이유가 없는 게 아무도 공격 안 해요. 그 사람들.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 네, 그건 알겠네. 문재인은 뭐 가령 4대강 얘기 나왔을 때도 전혀 못 막아냈고 내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 1위 후보가 항상 그 딜레마 같아요. 1위 후보가 강력하게 나갈 필요가 없어요. 선방만 하면 되는 거야. 어차피 골을 다 넣었는데 여기서 헛다리를 짚으면 안 되거든요. 동성애 것도 그래요. 말 잘못했다면 큰일 나거든요. 기독교 표를 또 뭘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 그러니까 적당하게 얘기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정말 화끈하지는 못했고 보는 시청자 입장에서는 지지자 입장에서는 뭔가 아쉬운데 결과론적으로는 선방을 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동성애 그 홍준표 씨는 그 뭐 에이즈를 창궐하고 그렇게 비하했는데 네. 그 사람한테는 뭐 그런 공격이 없고 문재인 후보는 좋아하진 않지만 차별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람한테는 멱살을 잡고 그러니까 약한 사람 앞에서는 강하고 강한 사람 앞에서는 약한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요. 문재인이 약자입니까? 대통령 되기 직전인데.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홍준표 같은 경우에는 스코어야, 약간 지르고 보잖아요. 네. 약간 그냥 막말 같은 거. 네. 그러니까 사실 그 사람한테 이렇게 이의를 제기해야 되는데 그 동성애자들은 왜 문재인한테 그렇게 했는지 전 좀 이해가 안 그건 되더라고요. 이제 기대감 이런 거지. 때문에 기대가 그쵸? 크니까. 네. 홍준표라는 사람은 어차피 안 기대가 돼요. 없는 전혀 거지. 생각도 어차피 안 뭐 얘기해도 안 그런 되니까. 네. 제가 홍준표 후보, 문재인 후보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 YTN 플러스 무슨 프로에서 홍준표 후보한테 물어본 게
혹시 제가 커밍아웃을 하면 어떡하면 질문했어요, 바로. 좋다. 나는 그걸 인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걸 답변했다니까. 이거는 한치 오차도 없어. 1초도 안 써. 나는 그게 인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나오는 사람이에요. 바로 나오는 거예요. 바로 나와요. 줄 것 같았으니까요. 인간이 아니래요? 그렇게 얘기한다, 바로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런 사람한테 뭐 하겠냐고. 무슨 식으로 해. 그렇죠. 네. 문재인 후보는 안 그렇죠. 기대가 있는데, 근데 문재인 후보 거기서 동성 인정해야 되지 않느냐고 얘기하면 기독교표가 다 떨어져 나가요. 그러니까 그 답변을 잘해야 되는데 정말 전 잘했다 생각이 좀 들어요. 심상정 후보가 그럼 잘한 거 아니에요? 이건 찬성도 반대도 할 수 그렇죠. 있는 그런 그게 주제가 정답이죠. 그게 아니다. 정답이죠. 옆에 있는데 있는 사람한테 너 잘못됐다 말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좀 말빨에서는 좀 안타까웠어요. 그 네. 문재인 아저씨가 잘생겼는데 이렇게 말 좀 빠르게 타타타 이렇게 받아치면 좋은데 저 문재인 후보랑 인터뷰를 했잖아요. 요 정도 거리에서 한 1m 거리에서 진짜? 눈이 빨려 들어갈 것 같더라고요. 눈이 잘생겼- 너무나 맑아. 그 근데 눈에 지난번에 왜 안 빨려 들어갔어? 아니 그 눈에 얘기해봐. 지난번에 왜 안 빨려? 눈 똑같은 실판대 눈이거든요. 대선에서? 네. 어. 눈이 같은 눈이에요. 변했어요, 눈이? 눈이 변했어요. 수정과 같아요. 이분은 박근혜 찍었었던 네, 사람이에요. 네. 장지은 의원의 유권자 버전이에요.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다가 자리를 잘 잡았어. 네. 그래서 오늘 이 두 분과 네. 뭐 어떤 얘기를 무슨 또. 얘기? 왜 불렀어요? 아니 그러니까. 일단 저 이명박근혜 정권 이제 네. 끝나기 직전이란 말이에요. 해서 약 9년을 좀 갈무리하는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갈무리가 뭐예요? 이런 사람하고 내가 무슨 얘기야? 모르면 모른다고 그렇지. 얘기해야지. 모르는 거는 나는 아니 그래도 아니 모르는 건 죄가 아닙니다. 평민하고 지금 당신은 뭐예요? 당신은 뭐예요? 11년요. 저는 지금 앨범이 몇 장이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아니 그 없으시잖아요. 무시하는 게 아니고 무시했잖아요. 갈무리 모르는 사람 여기 아니 나 말고 거의 없어? 제가 볼 때는 정서적으로는 홍준표가 아니, 그게 아니고. 그렇지 약간 않습니까? 빙의된 것 맞아, 같아. 네, 거의 비슷해. 버리정머리 없이 그래요. 아니요, 내가 지금 몰라서. 솔직히 나 주제가 네. 나 아니, 솔직히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홍준표의 어떤 발언이나 가치 철학 속 시원하죠? 솔직히 좀 시원시원하죠. 네. 솔직하게. 아니에요. 아니. 뭐 어때? 그 얘기해도 되지. 나는 그런 건 있어요. 그 사람을 개인적으로는 나쁘게 생각하지 않지만 네.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서. 안 된다고. 아니 그거 안 될 거 아니고 이 국정을 할 정도는 아니다. 제가 볼 땐 생각이 거의 비슷한데. 생각이 비슷한가? 우리 환경이 비슷했으니까. 아. 그거 하고 누가 정치를 해야 되고 누가 집권해야 된다는 건 다른 문제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분하고 같이 초대를 왜 한 거예요? 저도 불쾌해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가- 저 오은혜 갈무리가, 씨는 네. 어떤 사람이 대통령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좀 이번에는 박근혜 이명박 씨가 저질러 놓은 안 좋은 것들이 많잖아요. 부정부패들. 네, 네. 이런 거를 진짜 좀 깔끔하게 적폐청산. 싹 알아요. 적폐청산. 싹 정리해 줄 수 있는 결단력과 추진력이 있는 요 사람. 페북에서 본 거죠? 요거 페북에서 많이. 아니야. 내 마음이야. 아, 그래요? 네. 그러면은- 그러니까 좀 이렇게 좀 대화 타협 말고 이거 안 돼. 경찰청장 너 잘못했어. 뭐가지? 너 잘못했어. 이거 잘못했잖아. 나가 다 쳐내고. 이렇게 좀 추진력 있게 아닌 사람들을 확실하게 물갈이 해줄 수 있는 그런 강하고. 홍준표인데. 아유, 그 사람 싫어요. 홍준표가 이번에 얘기했거든요. SBS는 다 없애버리고 폴리스라인 넘어오면 다 죽여버리고 적폐청산에 정말. 그치. 여론조사에서 2개 날려버리고. 정권 아니, 없애고.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 말고요. 그러면 오윤혜 씨가 생각하는 네.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쌓아놓은 똥 중에 제일 더러운 네. 똥이 뭐라고 최고의 적폐가 생각해요? 뭐예요? 우선 4대강이랑 사대가. 우선 너무나 많은 세금이 거기에 다 됐고 중요한 건 환경오염이 돌이킬 수 없게끔 우리나라의 자연이 훼손됐잖아요. 그거는 돈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네. 그러니까 4대강이 가장 먼저 떠오르고 이거와 비등한 건 세월호.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 4대강과 세월호. 내가 좀 무시해 죄송합니다. 많이 안 해. 아니. 기분 나빠. 존경합니다. 지금 저는 몰랐어요. 제가 무슨 말을 아니요, 했는데. 되게 잘 지적을 했네. 이명박은 4대강, 그 방산 비리. 네. 그게 핵심 같고요.
박근혜는 세월호 플러스 원칙 무너진 거. 저도 오윤혜 씨하고 100% 공감합니다. 이분하고 토론에 임할 수 있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아, 개안네 이분. 지적 수준이 상당히 뛰어난데요. 굉장히 불쾌하지만. 아니 저 김성수보다 나은 것 같은데. 근데 그 중요한 4대강을 문재인 후보가 잘 못 막아냈어요. 토론회 때. 그러니까 그건 근데 사람이 보세요. 네. 말은 아무리 청산 유수를 잘하더라도 다 소용없어요. 행동이 중요한 거지. 그 사람이 못 막아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우리 문재인 후보님께서 대통령이 되신다면 그거를 잘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토론에서 말 100번 잘한다고. 그럼 이정희 씨가 대통령 됐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말 잘하네. 말 몰랐네. 내가 나갔어야 돼. 야, 이거 문캠프 대변인 같아. 저는 말보다는 여튼 행동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지와 행동. 그거는 뭐 사랑과 정치와 모든 인간관계 모든 부분에서 중요한 거 같아요. 문재인 후보의 지금까지 행동은 뭐가 그렇게 믿을만했어요? 요건 어려운 질문일 될 것 같은데. 큰일 났네. 요거까지는 페북에서 본 거 지금. 메아리처럼 그냥. 저는 지금 딱 떠오르는 것은 이거 어려울 그 텐데. 세월호에서 그 아버님이 단식하셨잖아요. 김영호 씨? 네. 그 성함 기억 안 나는데 같이 단식 투쟁을 함께 하셨잖아요. 문재인 후보가. 그렇게 행동으로 함께 그들의 마음을 느끼려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촛불 저도 들고 나갔지만 촛불 시위할 때 항상 함께 해주셨던 것. 뭐 이런 것들. 뭐까지밖에 지금은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멋있다. 아주 뭐 괜찮습니까? 괜찮습니다. 파트너로. 아니 이 사람이 안 괜찮으면 내가 안 괜찮은 사람이에요? 진짜. 난 괜찮은 여자예요. 괜히 좋네. 아니 내가 궁금한 게 있는데 그 홍준표 후보는 그 4대강을 왜 이렇게 극찬하는 겁니까? 홍준표 후보의 발언 자체는 다 계산된 거라고 봐야 돼요. 계산이에요? 아니면 진짜 그렇게 믿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했지만 동성애도 즉박 다 나옵니다. 제가 볼 때 동성애는 진짜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는. 4대강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글쎄요. 저는 그거는 자기가 표 받는데 유리하다 생각이 들면 바로 얘기하는 게 아닌가, 유리하게. 그러니까 실제로 믿는 것과는 다르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난 아닌 것 같던데. 나도 신념인 것 같은데. 진짜 그렇게 믿고 있던데. 4대강이 정말 좋은 사업이었다고 믿는 것 같던데. 근데 그거는 그렇게 믿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믿기 어려운데, 그 어려운 건 해내더라고.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도 이제 그걸 보면서 내가 스스로를 별로 이렇게 반박을 잘 못했던 건, 예를 들면 대청호 같은 데는 4대강 이전부터 이미 녹조가 정말 심각했다는 거고. 그리고 그러니까 4대강이 진짜 요인이라는 게 저도 잘 기억은 안 나지만 무슨 인이랑 하여튼 그 설명을 했잖아요. 근데 내가 당장 바로 반박은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당했어요. 문재인 후보가. 문재인 후보도 그래서. 근데 그게 팩트가 아니었거든. 팩트 체크 차원에서 우리가 말씀드리자면 이제 4대강의 녹조. 녹조가 생기는 요인은 크게 4가지가 동시에 작용해야 녹조가 생기는 겁니다. 질소와 인, 일조량, 그리고 물의 그 체류 시간. 이 4가지가 동시에. 3가지인데? 4가지. 아, 그래요? 네. 4가지가 동시에 이렇게 결합이 될 때만이 녹조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아저씨는 딱 2가지만 얘기한 거거든. 그래서 그게 팩트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결론은 4대강이 볼을 설치해 물을 가둬뒀기 때문에 녹조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여튼 토론은 이제 다 끝났고 이제 투표만 남았습니다. 이제 투표 우리 녹음 기준으로 이제 며칠 안 남았거든요. 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저는 알 것 같아요. 알 것 같아요. 혹시 몰라요? 아니 방송 기법 아닙니다. 난 잘 모르겠어요. 난 박근혜가 될 줄 몰랐거든요. 지난 대선 때도 당연히 누구였지? 박근혜가 문재인이지. 아니 이게 웃긴 얘기인가요?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잖아요. 기억 안 나기는 어렵지. 속이 꽉 찬 대게를 원하는가? 후! 먹기 편하게 손질된 대게를 원하는가? 후! 그러면서 가격도 저렴한 대게를 원하는가? 후! 그럼 대게 직거래 장터로 돌진하라! 후! 속이 꽉 찬 대게는 대게 직거래 장터. 네이버에서 대게 직거래 장터를 검색하거나 010-2387-6306으로 전화하세요. 네, 우리 불금쇼의 최고의 히트 상품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대게 직거래 장터 카페에 가보니까
불금쇼에서 오셨다는 분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아, 왜냐하면 한 번 드신 분들은 계속 시켜 먹어요. 아, 그래요? 워낙 속이 꽉 차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이버에서 대게 직거래 장터를 검색하면 바로 나옵니다. 네. 귀찮으시면 전화하셔도 돼요. 네. 010-2387-6306. 010-2387-6306으로 전화하셔도 바로 보내줍니다. 속이 꽉 찬 대게 직거래 장터. 이번 대선에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친 인물 순실이?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전 최순실이. 최순실입니까? 최순실 아니면 이거 대선 안 됐어요, 이거. 그래요? 최순실과 우리 석희 형님. 아니, 한 명만 해야지, 한 명. 그러면 이거 석희 형님? 손석희. 친한 형님이죠, 예.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저 손석희 씨가 다 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손석희 씨도 최순실 씨도 아닌 것 같아요. 누구예요? 아무리 그렇게 특종을 국민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저는 촛불이라고 생각해요. 그거 아니잖아. 국민 하지 말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전 지심이 그런데 왜 나한테 하지 말라. 아니 아무리 이것도 그렇게 페북에서 본 거야. 아니야. 이상하게 얘기하지 말고. 최고는 페북 아니니? 그럼 국민 빼고. 국민 빼고. 그럼 뭐 예를 들면 뭐 박근혜, 최순실. 저는 이화여대 학생들. 아니, 한 명. 단체로 가면 안 되고. 한 명. 안 되는 게 많아. 인물로 한번 가보세요. 인물로 가자, 인물로. 한번 우리가 1위를 뽑아보자고. 객관식 드릴까, 객관식? 탄핵을 이렇게 그러니까 이번 만들어준 대선에 가장 많은 영향을,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렇죠. 어쨌든. 우리가 뽑아서 그분에게 우리가 뭐 감사패라도 한번 전달하겠습니다. 객관식 드릴까요? 후보를 좀 몇 명 우리 얘기를 좀 해보죠. 뭐 일단 손석희 나왔으니까. 손석희 굉장히 큰 역할을 했죠. 김기춘. 3번 우병우. 4번 김종인. 김종인은 꼴찌 아닙니까? 누구예요? 김종인 그 국회의원 할아버지? 예. 지금은 아닙니다만. 네. 그 사람이 왜 나와요? 박근혜 대통령도 뭐 영향력이 있다고 봐야 될 저는 것 같고. 박근혜라고 생각해요. 박근혜. 그리고 고영태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나? 네, 고영태 중요합니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후보 중에 한 명이 저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김어준 씨도 저는 빼놓을 수 없습니다. 김어준 씨가 뭐예요? 왜냐하면요. 김어준 씨가 문재인 씨를 캐스팅했답니다. 어디래요? 어디로요? 대선 후보로. 에? 쥐가 뭔데? 아니, 정영진 씨가 얘기하던데요. 무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뭔데 캐스팅한 말고 해요. 문재인 씨가 어떻게 정치인 됐죠? 노무현 전 대통령 그 장례식에서 김어준 씨가 문재인 씨의 모습을 본 거예요. 문재인 씨의 모습을 보고, 저런 사람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는 말을, 낙곰수랑 그 뉴욕타임스라고 자신이 하던 그 팟캐스트 같은 데서 했어요. 2번. 네. 그때부터 문재인 씨를 사람들이 집중한 거예요. 그전에는 사람들이 문재인에 대해서 존재감이 없었다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김어준 씨가 문재인 후보를 캐스팅을 한 거예요. 대선 후보라는 사람으로. 그러니까 정치인으로 어떻게 보면. 그 이후로 쭉쭉 대선 후보급으로 올라갔고 그다음에 뭐 당대표도 하고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처음 듣네. 그거 처음 들어요? 저도 이거 이제 처음 들었는데 정용 씨가 얘기하더라고요. 이 팩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팩트예요, 이거는. 팩트예요? 그 당시에 많이 또 얘기했지 싶은데. 아니, 그러니까 문재인이라는 사람을 정치인으로 만든 사람은 김어준이에요. 100%. 예를 들어서 장례식장에서 할 수 있는 행동이 뭐가 있다고 있는데. 그때 뭐였냐면 노무현 전 대통령 그 연결식 때 아마 많이들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 그 백원우 의원이 이명박한테 막 욕을 했다고. 너 때문에 죽었다 막 이런 얘기 하면서. 이명박 씨가 거기 왔었어요. 거기 왔었잖아요. 왔었죠. 막 욕을 했는데 그거를 이렇게 차분하게 정리하면서 연결식을 부드럽게 만든 사람이 문재인 후보였거든요, 당시에. 중간에서 이렇게 중재했어요? 네, 그렇죠. 그 말로 합시다, 뭐 이렇게. 그러지 마세요. 말을 해요. 근데 그거를 보면서 김어준 씨가 그 한 장면 때문에? 그 한 장면을 딱 보고 박근혜라는 정치인을 이길 대선 후보는 문재인 뿐이다라고 얘기를 딱 했어요. 너무 성급한 거 아닙니까? 그 한 장면으로? 근데 임팩트가 있나 그게 근데 그 얘기가 이제 아마 김어준 씨가 하던 뉴욕타임스라는 팟캐스트 뭐 이런 게 있었는데 한겨레 TV에서 하던 그거에서 나온 다음부터 사람들이 갑자기 문재인의 포커스를 맞춘 거예요. 진짜로? 그전까지는 아무도 몰랐는데. 아무도 몰랐어. 처음 들어본다. 와. 그때까지 아마 문재인 씨가 뭐 노무현 재단 뭐 이런 거 아마 관련된 일을 좀 하긴 했는데 이사장 했죠. 재단 이사장 했죠. 근데 정치적으로 막 뭐 부각돼. 그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전혀 없었어. 근데 갑자기 김어준이 그 말 하고 나서부터 막 오른 거예요. 대선 후보로. 와, 이거 대박이다. 야, 오늘 김어준 누가 설득한 거예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아직 저도 궁금한 게 그렇다 손 치더라도 누가 그러면 문재인 후보로 만드는 설득 1등 공신은 누구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가 나온 다음에 사람들이 다
이제 문재인한테 가서 이제 막 얘기한 거죠. 그 뒤로는 뭐 자연스럽게 됐겠지. 네. 그래서 사실은 문재인 후보가 그때 대선 후보도 됐고 지금까지 이어져 온 거니까. 팩트입니까? 이거 팩트예요. 김어준이네, 그러면. 김어준 1등이네. 김어준이네. 김어준 1등이야? 김어준이네, 그거 누가 봐도 김어준이네. 김어준한테 줄 서는 거 아니야? 내가? 난 김어준 씨랑 한 10년 인연이 있습니다. 저도 가끔 아침 방송 마치고 같이 소주를 먹어요. 같은 테이블은 아니고 옆 테이블에서. 뭐 다 구질구질한 거 다 얘기하는. 나는 정유라 아닐까 싶은데. 정유라 결정적이지. 왜냐면 이게 뭐 물론 이제 그 어떤 뭐 1차 대전도 사실 일어난 게 뭐 힘이 막 서로 올라가다가 오스트리아 청년. 그 청년의 그 사건 하나가 이제 트리거가 된 거잖아요. 황태자 써가.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황태자 때문에 그럼 그 사건 때문에 무조건 1차 대전이 일어났냐 그렇게 보긴 좀 어렵지만 그 힘이 이렇게 쭉 올라온 그건 있긴 하지만 결정적인 방아쇠는 그 사건이 됐다는 것처럼 정유라도 사실은 가능성이 있어. 그러니까 2대 그 사건만 아니었으면 어쩜 이렇게까지 막 어마어마한 폭발력을 가능성이 있어. 갖긴 좀 어렵지 않았을까. 예를 들어서 뭐 4대강이나 방산비리 이런 거는 우리 몸에 확 안 와닿거든. 근데 정유라는 확 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딱 촉발될 그런 힘이 있었거든요. 막 트위터에 막 니네도 부모 잘 만나라. 이거 미치거든 사람들. 그 미치지. 네. 정유라 저는 크게 한 표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결정할까요? 투표로 결정을 해서 4명이서? 그럼요. 이게 국민의 목소리입니다. 이게 국민의 목소리예요. 하위 거부터 탈락시킵시다 그러면. 그래요. 지금 너무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누구는 손석희, 김기춘, 우병우, 김종인, 최순실, 박근혜, 고영태, 김어준, 안민석, 정유라 등등 있거든요. 기춘이 형하고 일단은 거기서 김종인은 빨리 빼세요. 김종인 좀 빼주시고. 김종인은 나랑 거의 영향력이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김종인 빼고. 네. 그다음에 그러면 김기춘도 나 빼겠습니다. 기춘 형도 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김기춘 빼고. 네, 이번 선거에는 뭐 크게 영향력이 없는 것 같아요. 우병우도 뭐. 우병우 빼고. 저는 일단 크게 손석희, 고영태, 김어준, 정유라 4명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저 여성 유권자분은요? 왜 최순실 뺐어요? 있어요. 최순실 있어요. 네, 순실이 한 표 있고 그다음에 빼고 싶은 사람 없어요 혹시 여기서? 이거 빼기가 이제 어렵네. 그냥 김어준 합시다. 김어준 근데 보니까 문재인의 1등 공신이네. 문재인을 만든 건 1등 공신인데 이 사태가 없었다면은 아니요 없었다 하더라도 다음 대통령 문재인이었어요 어차피. 에이 그건 아니지. 맞아요. 지금 이런 와중에도 이렇게 어려운데. 뭐가 어려워. 대선을 또 만든 사람이 김어준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1인당 2표씩 행사를 해서 오케이. 우리 최다 득표한 사람을 1등으로 갑시다. 그렇게 합시다. 자 일단 우리 박 변호사님 들어갈까요? 저는 지금 들어보니까 손석희 김어준이네 보니까. 손석희 김어준. 김어준이 문재인을 발굴하고 손석희가 태블릿 PC를 통해서 판을 깔아줬네. 제가 볼 때는 이 발언이 귀에 들어가길 바라면서 자꾸 하는 것 같은데. 아니 김어준 씨 너무 존경스럽네. 누구한테 하는 이 얘기를. 두 분 다 들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볼 때는 문재인 김어준한테 지금 다 들었으면 귀에 들어가길 바라고 얘기하는 뉴스 거야. 공장 나가고 싶어요? 그거는 좀 한번 출연된다면. 그 이번에 2위 했던데 정치율. 가고 싶네. 1위 아니 저 2위. 컬트 빼고. 네. 맞아. 아주 저는 김어준, 손석희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럼 김어준, 손석희, 박 변호사님은 그다음에 우리 오윤혜 씨. 저는 정유라, 최순실. 정유라, 최순실. 네. 저는 손석희, 고영태로 갑니다. 손석희, 뭐야 지금 고영태. 겹치는 사람. 저는 손석희, 큰일했지 뭐. 고영태 아니었으면 이번 대선 어떻게 될지 몰랐습니다. 안 만들어졌죠. 굉장히 중요하다 봅니다. 손석희, 고영태. 야, 어떻게 박근혜가 한 표가 안 나오네? 저는 정유라, 박근혜거든요. 각자 이유를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그럼 해야죠. 네. 최혁 씨는 뭐예요? 자, 박근혜만 있었다면 절대 얘기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박근혜랑 이명박이랑 저는 같이 볼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명박이라는 존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안 된다는 거야. 그런데 정말 대한민국이 흔들리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결정적으로 고영태라는 인물이 없었으면 이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고영태. 그 전에 보세요. 그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비리들, 적폐들, 그와 연루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나오잖아. 흔들림이 없잖아. 근데 고영태라고 하는 아주 특수한 케이스가 있었기 때문에 균열이 생겼던 거고 그 균열을 보고도 사람들은 무서웠기 때문에
외면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손석희라는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세상에 알려지게 된 거죠. 저는 요 말씀 드릴게요. 박근혜는 이런 어떤 그 적폐의 원천 같은 의미인 거예요. 그렇죠, 원천. 네, 적폐의 원천 같은 그 힘을 이렇게 수십 년 전부터 쌓아오고 있었던 거죠. 네. 이 적폐의 상징을 깬 첫 번째 사건이 전 정유라라고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어마어마한 힘의 원천과 그 균열의 첫 시작 이 의미에서 두 개를 전 정유라 박근혜로 가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사람들은 다 비슷한데 네. 결국 밝혀낸 게 중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지. 최욱 씨가 비슷하게 생각하거든요. 제 생각이 아주 설득력. 보세요. 박근혜와 최순실은 그 전부터 존재했던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런데 만약에 MB도 마찬가지. MB도 있었잖아. 근데 아. MB가 있었으면 박근혜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고영태라는 존재가 없었다. 그리고 손석희라는 맞아요. 존재가 없었으면 그냥 그대로 이렇게 왔을 거예요. 그리고 12월 뭐 18일, 19일에 그렇죠. 이제 예상대로 투표를 했겠죠. 난 그래도 문재인 됐을 것 같아. 나는 그럼 모른다고. 모르나?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선거의 영향력이 누가 컸냐는 걸 따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손석희와 고영태라는 거죠, 저는. 일리가 있네. 일리 있죠. 일단 투표 현재 결과를 보면 손석희 2표, 정유라 2표거든요. 아니 근데 정유라랑 송석희 씨가 경쟁하는 게 좀 그분 기분 나쁘겠다. 아니 김어준 아까 그렇게 극찬하더니 어디가 김어준 한 표예요. 내만 찍었네. 네. 내가 아부하려고 찍었네. 선거라는 게 이래요. 선거라는 게. 정유라 손석희군요. 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꼭 정해야 돼요 이거? 정해야 돼요. 왜요? 명으로 갑시다. 아 왜냐하면 손석희로 합시다. 그럼 정유라가 상을 뭐고? 주더라도 송석희로 합시다. 정유라는 가서. 뭐 주기 싫어. 뭐라도 주기 뭐라도 싫습니다. 주기 싫습니다. 그럼 손석희 하겠습니다. 그 받으러 오기도 어려워. 덴마크 있어가지고. 아 보내면 되죠. 그래요? 네. 아, 그것도 우리 생각 좀 해봅시다. 이게 줄 수 있는, 상을 전달할 수 있는. 경제형한테 주면 될 것 같은데? 네. 이경재 변호사한테? 아 만약에 정유라가 뽑히면은 네. 홍당무 같은 거라도 선물로 줘서 말한 팀 얘기하고 네. 그 방법은 다 있는 겁니다. 네. 손석희. 전 손석희로 가겠습니다. 손석희로 하죠 뭐. 저도 손석희 할게요. 손석희가 안 아니었으면 됐죠. 정말 안 됐을까요? 다른 언론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불가능했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근데 TV조선 쪽에서도 한번 했잖아요. 예. 근데 효과가 적었을 거예요. 이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 처음에 그때 개헌 막 발표하고 이랬었거든요. 네. 묻혀갔을 가능성이 있어요. 저렇게 확실한 물증으로 다가오지 않았으면 맞아. 또 음모론으로 해가지고 네. 또 묻힐 가능성이 있었어요. 그렇지. JTBC의 태블릿 PC 아. 그거를 공개한 손석희 사장의 절대적 공로가 아닌가. 아. 존경합니다 사장님. 사건 반장 화이팅. 진짜 계속 출연하고 싶어요. 변호사 이렇게 하려고 사법고시 합격하신 거예요? 예. 저는 그러면 손석희로 딱 결정했습니다. 손석희 하시죠. 손석희로 가요? 네. 저도 손석희. 손석희입니까? 손 사장님. 그럼 뭐 손석희로 결정 내리고 네. 저희가 선물 하나 드리죠. 어떻게 뭐요? 태블릿 PC 같은 거 하나 드릴까요? 뭘 드린대, 막. 아니면 제 사인 CD 같은 거. 그걸 왜 받아요? 왜? 어머. 누군 줄 알고 받아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아시면 되지. 그럼 니거 하나에 내 거 하나 어떻게 같이. 갖다 줘요? JTBC 끝날 때 이제 오윤회. 너도 사인을 왜 받냐 그분이. 오윤회 제 노래 한번 싹 나가고. 내가 무슨 면목으로 갖다 주냐고 그거를. 아니 제가 갖다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참 필요 대선에 없는 가장 조작하네. 많은 영향을 끼친 사람 손석희 사장으로 당연하죠. 네네. 아, 저희가 너무나 선정을 당연합니다 이거는.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면 욕먹을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손석희로 가요. 깔끔해집니다. 네. 네. 홍준표 후보가 대통령 되더라도 그건 손석희 사장입니다. 네, 이렇게 결론 났습니다. 그래 볼 수도 있네. 네, 네. 사실 이제 우리가 순위는 뭐 크게 궁금하진 않은데 홍 후보의 지지율이 얼마까지 오를까? 요건 어떻게 보세요? 저 우리? 대구 갔다 왔습니다. 네. 어제 경북 쪽으로 좀 다녀왔어요. 네. 아이들하고. 그래서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구 사람들은 또 홍준표로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안철수보다는. 그래도 안철수가 조금 유리하지 몇 않을까. 프로까지 봐요? 저는 한 45대 20대 18 정도? 45대 20대 18? 예. 그럼 근데 나머지 15는, 15 중에 한 15 뭐 심상정도 하고 뭐 유승민하고 뭐 걸베이들도 좀 먹고. 야, 걸뱅이가 뭐니? 아, 소수자를 좀 챙기세요. 저는 홍 거의 36박이라고 봅니다. 36박 갑니까? 그 정도는 안 될 것 같은데. 28, 29까지 간다고 봅니다. 전 18. 이 형은 예언하고 맨날 틀리면서도 예언을 꼭 해. 저번에 한교안이라면서. 근데 거론되긴 했잖아요. 이렇게 그래도. 다 하나 맞는 거야. 28은 안 나오죠. 28 안 나와요? 28 안 그 나와요. 18. 아, 18로. 18? 네. 얘가 진짜야. 얘 자, 마음대로 되는 거야. 문재인 몇 프로?
문재인 몇 프로 될 것 같냐고요? 100% 얘기하지 마시고. 한 38%. 38? 와, 낫다. 야, 이 형도 무시한다. 아니. 정말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그러니까 40%. 노태우가 38% 받았지. 그러니까 40% 정도 간당간당 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요? 왜냐면, 이거 지금 투표라는 건 진짜 개표를 해봐야지 알 수 있는 거고, 심지어 또 부정선거들도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또 겉으로는 막 괜히 입 밖에 내면은 괜히 욕먹을까봐 말 안 하고 뒤에서 홍준표 찍고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홍준표 몇 프로? 생각하기도 싫어요. 38 해놨으면 나머지 61을 해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얘가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아니, 막 던지면 안 된다니까. 왜 이런 사람하고 같이. 그러니까 사실 여론이나 여러 분위기로 봤을 때는 문재인 씨가 압도적으로 거의 50% 가까이서 될 것이다라는 느낌이지만, 그럼 너무 좋겠지만, 이제 막상 개표를 해보면 홍준표 35다. 그러면. 그러니까 좀 그렇게 40% 초반대로 이제 문재인 씨가 되고, 나머지가 생각보다 득표율이 많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 아까 30 몇 프로라는 게 갑자기 40대 초반으로 그러니까 갑자기. 40대 초반으로. 방금 바뀐 거야. 야, 너 왔다 갔다 하면 어떡하니? 잠깐 사이에. 2초 만에 바뀌는 게. 너무 작은 것 같아서. 45 정도 때려줘요. 42? 네, 그 정도. 42. 네. 자, 그럼 홍준표는? 홍준표가 생각보다 좀 나올 것 같아요. 좀 나오는구나. 따라하는 정년진 씨를. 그랬어요? 예. 아니에요. 방금 바꾼 것 같아, 이것도. 한 25%. 25. 적당하게 박이랑 저 사이에서. 25%. 안철수 씨는 지금 몇이에요? 다 계산해봤죠? 한 30%? 그럼 97 나왔네, 지금. 아, 그래요? 97 나왔네. 그러면 안철수가 25%. 마음대로 하시는 왜 마세요. 97이면 되지, 왜? 아니, 그 유승민하고 입심상정은 2인가 3위가. 뭐 그렇다는 걸베 후보들은. 아니, 왜 말이 되잖아. 안 되지. 왜 이렇게 무시하노? 아니, 3명 후보가 90% 정도까지 아니죠, 맞춰야지. 아니, 의원은 왜 아니에요. 무시합니까? 무시하는 게 아니고. 가요계 김재동이에요. 네? 자, 2등은 그럼 누구예요? 2등이 홍준표예요? 안철수예요? 저는 안철수 씨라고 봅니다. 안철수가 30, 안철수 30, 네. 문재인 43, 42. 42. 홍준표는 72에. 그 다음 이제 3등 홍준표. 25. 뭐 그 정도 되겠죠? 97이네 벌써. 아니. 그럼 홍준표 한 20 정도 하고 나머지를 이제 나눠 드시는 걸로. 네. 착하네. 재밌네. 자, 우리 최욱 씨는요? 저는 요렇게 봅니다. 네. 이런 와중에도 홍준표를 찍는 거에 대해서 다들 막 너무 놀라고 개탄스러워하고 좌절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문재인 전 대표가 대통령이 됐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이상한 비리를 저질렀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음 대선이 온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자유한국당을 찍을까? 난 안 찍을 것 같거든. 그래도. 그러니까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분위기가 홍준표 쪽으로 지금 잡혀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홍준표 생각보다 많이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몇 프로죠? 네, 똑똑합니까? 똑똑해. 그래요? 그래서 몇 프로냐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문재인 후보 정확하게 48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48. 네. 좋다. 그리고 홍준표가 한 28로 봅니다. 나 따라하는 거잖아, 이거는. 그렇습니까? 똑같잖아, 지금. 똑같잖아. 똑같아요? 네.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더하기 하지 마. 더하기 하고 있노 이거. 76이면 1 올라가고 76이야 76. 76이죠? 니도 20캐라 그래. 96 맞춰라. 16 갑니다. 16. 네. 됐죠? 이런 젠장. 10년을 거래했는데 500만 원 대출도 안 해줘? 이거 어떡하면 좋지? 영진이 형은 애한테 쓰는 돈도 아까워하는데 빌려줄 일 만무하고 그냥 대부업체에 전화나 해볼까? 맞다! 불금쇼에 나온 푸릉맨이 있었지? 도와줘요! 푸릉맨! 그래요. 이 슈퍼스타 최용님께는 외국계 은행을 먼저 소개해드리고 싶군요. 주거래은행에서는 탈락했지만 지금의 신용등급으로도 충분히 300만원까지는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 모자란 200만원만 현재 들고 있는 보험을 담보로 해서 빌리면 되겠군요. 자, 이제 안녕. 어렵고 복잡한 금융상담. 이제 부르기의 금융상담소를 이용하세요. 네이버에서 부르기의 금융상담소를 검색하세요. 부르기의 금융상담소. 내가 지금 대출을 받고 있는데 이게 좀
비싼 이자로 내고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점검을 하면서 내가 괜찮게 빌린 건지 이거 뭐 갈아타는 수는 없는 건지 이런 것들 한번 알아보시라는 거죠. 네. 네이버에서 부룩이만 쳐도 바로 나옵니다. 네. 여기 이제 뭐 각종 또 금융 관련 정보들이 많으니까 꼭 여기서 상담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정보 같은 거 공유하시기도 굉장히 좋은 카페니까 한 번씩 구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에게 딱 맞는 금융 상담소. 네이버에서 부르기를 검색하세요. 아까 우리 오윤혜 씨가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네. 부정선거 네. 걱정을 이제 지난 대선에도 이제 부정선거가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이제 뭐 영화도 그 영화 나왔고 보니까 그렇대요. 네. 예. 그리고 이번에는 설마 그러지 않을 것 같지만 혹시 모른다는 얘기를 또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네, 그럼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정선거를 혹시 이번에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저는 아예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예 없어요? 이게 마지막 관문이거든요, 이제. 없어요. 개표가. 아예 없어요. 그걸 해도 소용없어요. 해도 뭔가 소용없다. 비슷했을 때나 부정선거가 먹히지 가능성이 없다면 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 만약에 이제 이럴 수는 있죠. 이게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뭐 예를 들어 50%로 당선되는 문재인보다는 한 38 혹은 뭐 아슬아슬하게 40으로 당선되면 힘이 훨씬 빠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만약에 알게 되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문재인 우리 대통령님께서. 어차피 지금 망가질지도 모르는데 뭐 마지막 발악을 할 수는 있겠지. 우리가 부정투표의 역사를 좀 보면 3.15 때도 마찬가지고 뭔가 가능성이 있을 때 그 짓거리를 하는 거지 택도 없을 때 사실 하긴 어렵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래요? 네. 저는 할 수만 있다면 그 유혹을 떨쳐내기 쉽지 않다고 봅니다. 네. 근데 지금 그 부정선거를 컨트롤할 만한 타워가 있나요? 없다는 거 제 말은. 그러니까 국정원인데 결국은 한다면 국정원이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다음 정권 대비해야 되는데. 아니 그 이번에 뭐 사드 배치하고 하는 거 보니까 제가 볼 땐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다는 의지는 아직 있습니다. 오윤혜는 제가 말하면 한숨만 자꾸 쉬세요. 막 화가 나요. 근데 이렇게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왜 그렇게 두려울까? 왜냐하면 이렇게 합당도 막 추진하잖아요. 바른정당의 그 사람들 장제원 씨 포함해서 다 나가시면서 후보 단위라 합당이 아니고. 그러니까 뭐 그런 거. 그러니까 시조일관 무시한다. 아니에요. 청취자 여러분 들을 때 제대로 얘기를 해야 돼요. 합당을 주고 어떻게 해요? 얼마나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게 싫으면 이제 두렵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부정투표 뭔 관계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기 오빠 말씀대로 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든 막 하려고 할 것 같아요. 하여튼 저는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그런 부정선거는 불가능해요. 금권 선거라든지 뭐 공무원 동원해서 하는 부정선거 뭐 할 수도 있겠죠. 댓글 그때 그러니까 저는 그 말씀하신 게 그러니까 부정선거는 이미 존재를 했고 지난 대선에도 사실 부정선거는 했죠. 댓글 조작. 네, 그것도 부정선거에 들어가는 거니까. 네, 들어간다고. 다만 이제 그 개표 조작은 저도 약간 박변님이랑 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투표에 영향을 끼치는 거는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투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투표하는 거.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댓글 조작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죠. 그게 안 된다고요? 그거는 나는 안 된다고 봐요. 이번 대선에서. 이번에서는 안 된다. 근데 개표. 야, 근데 그걸 어떻게 하노? 개표에는 나는 아직도 그 유혹을 떨쳐내기는 쉽지 않을 거다. 그 어려운 걸 했잖아요, 박근혜가. 난 그렇게 봐요. 저는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가장 최고의 더러운 똥은 부정선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정개표다. 그럴 수 있죠. 네, 저는 뭐 4대강, 뭐 방산비리, 이런 거 통틀어 최고의 더러운 똥은 더 펄렌 보면 부정선거입니다. 좀 그런 느낌이 들긴 해요. 네. 되게 하여튼 잘 만들었어요, 영화가. 예. 진짜 우리나라가 왜 이런 수준까지 됐는지 정말 안타까워요. 근데 지금 그런 가능성은 전 적다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상황에서 할 동력 자체는 없다고 봐야 돼요. 사드 배치나 이런 거는 뭐 무슨 동력이 있어서 그렇게 죽기 살기로. 그러니까 사드 배치는 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드 배치는 좀 생각이 다를 수가 있는데 그 확신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사드를 해야 된다는. 예, 그 확신을 갖고 그 확신이 그러든 뭐 맞든 간에 확신을 갖고 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믿고요. 그럼 동력 다음 정권에서 어렵나요? 아니. 많이 어렵나요? 저는 이런 거 들으면 되게 답답해요. 사드 배치 이런 거 그거 얼마나 불필요합니까? 아니 왜 통일이 안 되죠?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아니 통일을 하면 다 김성수 어디 갔어? 아니 우리가 통일을 하면은 아니 가수끼리 하락하든가. 가요계 김진웅입니다. 아니 변호사끼리 좀 하락하든가 하지. 이건 제 말을 무시하죠. 우리가 통일을 하면은 갑자기 통일 얘기를 왜 합니까? 다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수백조 원의 그런 국방비 예산 네. 뭐 통일되면 우리가 세금 많이 걷어야 된다는데 그 국방비 예산으로 북한 사람들 먹여주고 우리가 네. 통일하면 그럼 진짜 더 잘 살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괜히 전시 상황이라서 네. 미군들도 들어오고 그렇게 무기도 수입하고 미국이랑 중국 사이에 껴가지고 지금 나라 구실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김정은이랑 그 사람들을 빨리 없애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재명 트위터 본 것 같아.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내 구실부터 좀 해요. 나라 구실 걱정하지 말고. 했죠. 이래 뭘 또 보여도. 실망합니까? 우리 아니, 제 스타일가 아닌가. 아니, 무슨, 진짜. 저 아내만 좋아합니다. 최욱 씨 얘기도 참 생각해보니까, 황교안도 기록들, 대통령 기록물들 막 주장해갖고, 네. 마지막까지 하긴 해. 여튼 그럼 대통령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면 우리나라가 많이 바뀝니까? 좋게 바뀌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부정부패를 저질렀던 그 많은 적폐 청산들이 조금씩이라도 해결이 될 수 있는 희망이 보이냐 이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정권이 바뀐다고 가장 큰 해서. 변화는 박변은 일자리 좀 줄 것 같은데. 종편 몇 개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흥분하셨다고. 내가 볼 땐 좀 줄 것 같아요. 많이 줄 것 같아요. 그 이봉규 씨랑 봉규 형 친합니다. 그런 분들은 왜 다 잘린 거예요? 여기서 이제 좀 얘기를 드리면 네. 심의 거기 많이 걸렸습니다. 방통위. 거기 한 번씩 걸린 사람들은 다 제거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 어떤 건 정권이 바뀔 것 같은 분위기와도 방송국이 이제 관계가 있는 거죠. 방송국의 재승인도 관계가 있고요. 그런 것들을 우려해가지고 약간 문제되는 사람 다 잘렸습니다. 이 박변도 위험해. 저도 몇 군데 잘렸습니다. 가장 큰 변화가 아닐까 싶어요. 손석희 형님 따라갈 겁니다. 아니 박변님 입장에서는 홍준표보다는 그 문재인이 나요. 왜냐하면 그래요? 홍준표 2개 없앤다고 그랬잖아. 종편 중에. 저는 문재인 좋아합니다, 더. 그래서 어쩜 문재인 할지도 몰라. 준표가 실망이에요. 방송 2개는 없앤다 그러고 말이야. 아니, 여튼 전 그게 궁금해요. 정말 우리나라가 바뀔 수 있을지, 실질적으로. 한 사람이 변한다고 해서. 절대 아니, 제가 그 말이에요. 네. 우리 국민들 다 협조가 돼야 되고, 또 정계 개편이 꼭 필요해요. 네. 이게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된다 그래, 가정했을 때, 120개 빠야 안 된다고, 의석이. 네. 아무것도 못 해요. 네. 결국은 바른정당이라든지 국민의당을 꼬셔와야 되거든요. 그 과정에서 권력 나누는 게임이 또 돼야 된다고요. 그 국회의원은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는 거죠? 왜 갑자기 그 얘기? 하게? 순하게? 아니, 그 의석에 한 자리라도 내가 차지할 수 있으면. 그 영향력을. 야, 페이북 좀 하더니 이제 국회의원 놀이네. 아니, 궁금해. 그 어떤 국회의원. 그 자격 요건이 있는지. 아니, 궁금할 수 있잖아요. 25세 맞죠? 저 25세 넘었어요. 그리고 뭐 국적 있죠? 네, 대한민국. 예, 그러면 할 수 출마하면 돼요. 있어요? 그럼 어디에 신청하면 되는 어느 거예요? 당으로 갈 거예요? 그거는 제가 되고 나서. 되는 당으로 갈 거예요? 되고 나서 말씀드릴게요. 이런 사람하고 우리가 왜 그 국회의원 먼저 좀 막아주세요. 청취자들이 수준이라 하는 게 있는데. 당선되고 나서 당으로 들어가겠다? 아니, 네? 영진 씨 좀 막아주세요. 우리가 지금 편집해주세요. 그런 거는. 그냥. 아니, 왜요? 자기의 길을 찾은 건데. 진짜 국회의원 하고 싶어요. 저는 이제 뭐 어떻게 될 수만 있다면. 시험 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겠죠. 그러니까 물어본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 하는. 표를 많이 받든지요. 정당 공천 받아서 비례대표 되든지. 그런 방법들이 있는 거예요? 나라 좋게 바꾸고 싶다라는 거죠, 지금. 네. 정말 좀 됐으면 좋겠어요. 뽑아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가 지역구라는 게 있거든요. 네. 저 판교 살아요. 네. 뽑아주고 싶어도 못 뽑아줍니다. 전 구이동 살아요. 그러니까 그런 대화를 좀 이러면 맞게 대화가 돼야 되고. 그냥 뽑아준다 해라. 아니 대화를 못하게 막아달라니까. 아니, 제가 나중에 대통령 후보라도 나가면 어떤. 그때는 뽑아줄게요. 그런 거예요? 내가 뽑아줘야 되나 이 사람. 왜 이런 게 말려 들어가지고 진짜. 여튼 나라를 바꿀 수 있으려면. 그 마음은 좋아요. 그 마음 존경합니다 진짜로. 촛불도 중요하지만 내 의석을 가지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면 더 좋은 거잖아요. 네. 야, 멋있네. 꿈은 크게. 항상 꿈은 지금 크게. 지역구에 누구예요? 구이동이 광진구잖아. 네. 추미애나? 모르는데? 누군지? 누군지는 알아야 걔 제낄 거 아니야. 추미애가 같은데. 추미애 씨보다 제가 낫죠. 제 눈이 맑잖아요. 그러니까 부를 때 그래서 뭐 좀 맞춰서 불러주세요. 왜요? 국민의 눈높이예요.
그 무시하면 안 됩니다. 조금 낮아 보이는데. 아니에요. 국민의 눈높이에요. 좀 낮지 않아요. 정말 네. 화가 나네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투표를 앞두고. 네. 전 찍고 왔죠. 예, 바로. 마지막 찍고 왔죠. 마무리를 또 네. 여러분과 함께 해봤습니다. 네. 저는 제 주변에 약간 속없이 해외여행 간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찍고 갔죠. 하고 가겠죠. 오늘이랑 내일인데 네. 이미 엊그제 갔구나. 가서 해외에 있는 걸 찍는데 전 되게 속없어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아는 네. 그 독일에 계신 분이 있는데 네. 그분이 투표를 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6시간을 가가지고 맞아요. 투표를 하는 대단하신 거예요. 분. 우리는 얼마나 투표하기 쉽고 편합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저는 너무 친한데도 속으로 욕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지난 선거 때 18대 대선에서 20, 30대가 투표율이 저조했습니다. 그러니까 20, 30대가 만약에 지난 선거에서도 많이 투표를 했다 그러면 뭔가 결과가 바뀌어질 수도 있었는데 그걸 좀 생각했을 때는 반드시 투표를 임해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때는 정치에 관심이 많이 없었죠. 이번에는 그런 최순실 사태랑 이런 것 때문에 저도 관심을 갖게 된 거고 이제 해야죠 투표를. 정계 입문을 정확하게 무슨 계기로 하게 된 거죠? 세월호입니까? 아니 뭘 이렇게 진지하게 들어요. 아 진짜? 그 불금쇼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그죠 관심 없었죠. 아예 뭐 대통령이 누군지도 몰랐지. 저는 그린피스를 후원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린피스 후원하는데 저는 그 지구가 아픈 게 싫어가지고. 그러니까 계기가 뭐예요? 정치에 전혀 관심 없다가 네. 언제 딱 꽂힌 거예요? 궁금하네. 비하인드지만 제가 녹색당을 찍고 싶었는데 있어요. 제가 투표를 잘못해서 노동당을 찍는 바람에 저기 투표는 다시 주시면 안 돼요 라고 했는데 갑자기 아니 이런 사람하고 무슨 토론을 해요. 저 이모 투표용지 하나 더요. 아니 너무 정색을 하고 저한테 안 된다고. 대박이다. 이모 하나 더 줘요. 너무 속상. 전 뭐 벨로로 녹색당을 그러는 거 아니죠? 아니에요. 근데 제가 마음이 급해가지고 니네 보자마자 찍고 노동당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급해가지고 한 장만 더 주시면 안 되냐고 나가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철저하구나. 이게 그러니까 무슨 일입니까? 그 계기는 뭔지 본인도 모릅니까? 15년까지는 없어서 확실해요. 근데 뭐 계기가 뭔지 근데 궁금하네. 지금 정치 입문한다고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 이미 했습니다. 그 페북을 통해서. 뭔 당도 있어요, 이 사람? 페북당이요, 페북당. 진짜. 진짜 농락당하는 기분. 농락이 아니고. 저 진짜 진지해요. 고등학교 정치경제라는 책이 있습니다. 누가 썼죠? 아니, 교과서입니다, 교과서. 누가 보고 어떤 그런 느낌이 좀, 이거 진짜 계기는 궁금하네. 진짜 궁금하네. 본인도 근데 잘 몰라요, 진짜? 아무래도 최순실 사태죠. 그렇지. 그래 말하는 거지, 맞지. 국회 TV 그거 청문회 같은 거 저 생중계로 다 봤거든요. 최근이네. 진짜 한 6, 7개월 됐나 보네요. 그럼 어떻게 보면 이 최순실 한 역할이 굉장히 역할이 크네. 근데 정치인 되는 거 맞아요, 이 사람? 네, 될 겁니다. 한다면 해요, 저 친구는. 진짜입니까? 네. 할 수만 있다면 방법만 알려주시면 제가 방법을 좀 친절하게 하나하나씩 알려주세요. 지역구가 있고요. 네, 지역구 비례대표가 있습니다. 네. 비례대표를 하시려면 김종인 씨랑 상담 받아보시면 친하게 지내시면 그분이 비례대표의 제왕이세요. 제왕입니다. 그 사람 싫어요. 그분하고 같이 있으면 하나 할걸요. 그래도 싫어요. 저는 소신이 있기 때문에 박 변호사님처럼 이렇게 줄 서는 건 안 할 거예요. 저 정치 안 합니다. 아까 계속 손석희 사장님. 아니 손석희 사장이 뭐 정치합니까 제가. 여튼 네. 아휴, 하여튼 이 가벼운 분들 모시고 또 오래 얘기를 좀 했네요. 네. 이제 선거가 끝이 나면 우리 불금쇼는 우리 자리로 돌아갈 겁니다. 엄청 웃길 겁니다. 빵빵 터질 겁니다. 재밌대 선거할 때. 그리고 이제 최욱의 시대가 아마 올 것 같아요. 그 얘기는 그만 좀 해요. 진짜예요. 정권 바뀌면 무섭게 올라올 것 같습니다. 정권 바뀌면? 네. 무슨 상관이 있어요? 상관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저도. 근데 뭐가 좀 있어요? 시그널이 좀 보입니까? 시그널이 있습니다. 벌써? 각 방송사별로 유력한 PD들이 정권이 바뀌면은 바로 픽업하겠다. 연락하겠다. 요런 이제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박 변이 약간 좀 간접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뭐 공중파 모 PD가 체육을 언급하더라고요. 그래요? 자신은 유재석으로 본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근데 정말 이상한 게 저는 지난 정권에 대해 쓴소리 단 한마디 하지 않았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오해를 하고 있어요. 오해를 심하게 하고 계십니다. 제가 오해를 깨라. 네. 그 사람은 정권 친화적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불구하고 다음 정권 때 부르겠다. 희한하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방골인 줄 알아요? 내가 봤을 때는 방골 절대 아닌데. 방골이요? 그게 뭐예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는 거 좋지 않아요. 왜 핸드폰 집어던집니까? 방골이 뭐 사전에 나오는 단어예요? 해골이에요, 그래. 해골을 합시다. 나 이거 김성수다, 뭐, 변호사를 해야지. 저 진짜 궁금해서 여자 김장훈입니다. 방골. 장훈이 형 무시하지 마세요. 반골 해결하고 가요, 방골이 빨리. 뭐예요? 항상 이렇게 반대하고, 이렇게 그런 게 몸에 체화가 된 사람 반골이라 그래요. 그런 기질을 갖춰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표준어예요? 방골? 아니죠. 사투리인가 이게 그러면? 이게 사투리인가? 외래어입니다. 방골을 가라거든. 전혀 제가 생활하면서 써본 적 없는 단어. 방골이라예 이래요. 오늘 사실 선거 부정선거 역사한다 걔가 책도 하나 사가지고 공부 되게 많이 해왔는데. 네. 부정선거 뭐 하나도 못하고 그냥 방골에서 박혀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역사라고 할 거 뭐 있습니까? 혼자 공부해. 3.15 부정선거부터 해가 7대 선거 뭐 다 얘기하려고 준비 다 해왔는데 이거 뭐. 오윤이 앉혀놓고 3.15 부정선거 얘기가 될 것 같습니까? 왜요? 3.15. 그런 거 알아요? 아니. 모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거 알아줘. 그 정치하려면 알아야 돼요. 그거 5.18은 알아요. 5.18 민주화 운동. 60 이런 거 다 알아요? 에? 6.29. 6.29 사태. 왜? 6.25라 그래, 그냥. 저 4.19. 12. 아니, 때리지 말고. 4.19 혁명 있잖아요. 날짜별로 하나 좀 정리 한번 하고 갈까요? 본인 생일. 저한테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뭐 기본 알아. 제가 저희 남편 생일도 모르는데 그렇게 일일이 하나하나씩. 그 오윤혜 씨. 네? 오윤혜 씨가 생각하는 최악의 대통령 누굽니까? 전두환. 전두환입니까? 전두환이에요? 전 전두환이 제일 나쁘다고 생각해요. 최악은 전두환입니까? 최악이에요. 박변은 누구예요? 최악. 저요? 네. 저 이승만 아닐까 싶어요. 이승만이요? 왜요? 이승만이 이제 그러니까 집권을 하면서 이승만이 만약 우리 워싱턴 같은 사람을 우리가 대통령을 맞이했다면 우리나라가 많이 달라졌지 않았을까. 시작을 첫 단계 잘못했다. 자기가 왕이라 생각한 이승만은 부정선거의 왕이고 부정선거 너무 많이 하고 그러니까 민간인 학살을 또 제일 많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박정희, 이승만이 둘 다 공가가 있는데 이승만이 최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승만이. 첫 단추가 잘못 끼었기 때문에 이제까지 이래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효희 씨는 누굽니까? 쉽지 않은데. 형은 항상 좀 남들과 많아서. 다른 얘기 많이 하니까 노무현으로 가세요. 최악이지. 노태우 해. 전 박정희 가겠습니다. 박정희 갑니까? 네. 시작부터 하여튼 박정희라는 사람은 민주주의를 그 마지막 순간까지 철저하게 다 무너뜨린 사람이 아닌가. 저는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우리 역사는 가정할 필요 없지만 만약에 김구 선생이 대통령이 됐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은 한 번씩 해봐요. 이승만이 박정희를 낳은 게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박정희는 박근혜를 낳았죠. 좋은 지적입니다. 와, 너무 좋았어. 야, 이게 너무 좋았어. 박변 흔들흔들합니다, 지금. 이거 굉장히 시적인데. 아니, 전 팩트를 얘기한 거예요. 은유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생물학적으로 나왔다는 그 말이잖아요, 또. 지금 제가 생물학적입니까? 이승만하고 박정희 관계가 이제 어떤 은유적인 어떤 저도 은유예요. 은유적인 거예요. 유경수 여사가 낫죠, 그렇게 따지면. 정자는 박정희 정자지. 은유입니다. 박정희 정자. 아니 이런 대화를 우리가 왜 해야 됩니까 여기서? 왜 물어봤어요? 진짜. 박정희 정자는 정말 이것도 이슈가 되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그동안 정치 얘기 우리 해주신다고 너무 고생도 많으셨고요. 이제는 좀 다른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지금 이 사태 속에서 불금쇼 살리려고 너무 힘들었어요. 왜 이렇게 했어, 정치 얘기를? 정치 얘기가 좀 잘 나와요? 그럼요. 정치를 썩지 않으면요,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살짝 묻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오늘도 그래서 이렇게 불렀고. 오늘도 이제 살짝만 묻히는 거 아닙니까? 정치인 듯 아닌 듯. 아니요. 이 최욱 씨가 굉장히 좀 계산적인 게 저랑 페이스북 친구거든요. 근데 이분은 업로드 같은 거 안 해요. 좋아요도 안 눌러. 이 사람은 내 거를 계속 보나 봐요. 그러면 제가 가끔 출연한 이유가 뭐냐면 이제 불금쇼 듣는 청취자들이 오윤혜 씨 언제 나요? 궁금해. 이런 댓글을 제 글에 달아. 그러면 며칠 후에 오빠한테 오윤혜 몇 시 나와.
어디야? 약간 이런. 엊그제도 어떤 분이 다른 거예요. 오윤혜 씨가 안 나오니까 너무 재미가 없다고. 그랬더니 갑자기 또 오늘 연락 오고. 네. 그 댓글이 10개가 채워지면 바로 연락합니다. 그냥 쿠폰 같은 겁니다. 네. 저한테 왜 이렇게 관심이 많으시죠? 최욱 씨 뭐 오윤혜 씨 좋아해? 그러니까. 왜 그래? 그게 다 이제 불금쇼 관리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답변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제가 관심이 없으니까. 결혼 왜 했어? 저희 남편 같은 사람이 또 없거든요. 사랑해요? 사랑하죠, 그러면. 사랑하세요? 졸라 사랑합니다. 누구를요? 와이프요. 그래야 될 것 미치도록 졸라 이빠이. 이빠이 미인이에요. 아니, 깜짝 놀랄 변호사님이 겁니다. 이렇게 쓰는 단어 왜 이렇게 저렴하세요? 매우 사랑합니다. 홍준표 과야. 그런 거예요? 예능을 너무 많이 하셔서 그래. 예능에 누가 저런 단어를 씁니까? 쓰면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원래 그냥. 법정에서 이빠이 한번 했다가 졌습니다. 예. 피고인 이빠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 카드가. 판사가 째려보더라고요. 예. 진짜 그랬어요? 실합니다. 예. 진짜 이런 분이랑 같이 저랑 초대를 해주시는 게. 여보세요? 버르장머리 옆으로.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오늘 두 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뭐 이런 게 결국 국민의 목소리가 아닐까. 네. 그리고 더 이상 이제는 불금쇼에서 정치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제 오직 웃음으로 여러분께 다가서겠습니다. 여러분께서 9년 동안 네. 얼마나 많이 힘들었습니까? 앞으로는 저희가 웃겨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저희 불금쇼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네. 순수한 웃음으로 다가서는 불금쇼 되겠습니다. 우리 두 분도 네. 고맙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변은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다음 정권에. 네, 아무튼 또 사랑합니다. 길이 있을 거예요. 길이 있겠죠. 네, 잘 살펴보시고 네. 우리 오윤혜 씨는 국회에서 한 번 더 만나 보는 날을 저희가 손꼽아 국회 기다리겠습니다. 어딘지 알아요? 저기 여의도에 있잖아요. 안 해? 네. 진짜 너무 심하다. 진짜 너무한다. 너무 심하다 진짜.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쁜이 꽃분이 이쁜이 꽃분이 이쁜이 꽃분이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침대는 과학입니다. 너희들의 개맛을 알아? 남자는 이런 광고 대박을 꿈꾸십니까? 그렇다면 싸고 효과 빠른 한국인의 광고 불금쇼 광고.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불금쇼와 함께하세요. 010-7261-3524 010-7261-3524 여러분 모두 부자 되세요. 말 안 하면 모른다니까. 010-7261-3524